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김하늘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2일 영변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데 이어 개성공단 출경을 차단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통일 소식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위협 나흘 만인 지난 3일 개성공단으로의 출경을 금지하고 입경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오후 통일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차단 조치는 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출입경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희망하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상호 신뢰가 형성돼야 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외교부 1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전시상황 돌입선언 등 잇따른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보다 우리가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교안보 부서들은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토대로 만반의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도발 시 강력한 응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을 핵무력 증강에 활용하겠다며 국제사회를 겨냥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 원자력 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회 문답에서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조절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육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명시한 법령을 제정한 뒤 내놓은 후속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육자회담 합의에 따라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의 가동을 중단했고 2008년 6월에는 흑연 감속로의 냉각탑을 폭파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북한이 육자회담 13합의를 깨고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북한은 그동안의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일 북한의 영변핵시설 재가동 선언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또 하나의 상황 전개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 밝히고 유엔 안보리와 IAEA 이사회의 관련 결의안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 또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 수호가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북한 원자로 재가동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6기 통일부 상생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전공 제한은 없으며 지원서는 4월 12일 금요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이번 모집 대상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학생이 포함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블로그 통일미래의 꿈에 기사와 영상, 웹툰 등의 콘텐츠 제작과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 참여를 통해 또래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활동 종료 시 우수기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혜택도 있으니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밥 코커 미 상원의원과 만나 대북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종교계가 함께 지지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있었던 청소년 통일 콘서트와 함께 윤희 현장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밥 코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간사와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길재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가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를 지키는 노력과 함께 국면 전환 노력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 외에도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박익은 한국교회연합 대표와도 면담을 갖고 비정치적 분야 사회문화 교류는 여건만 된다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종교계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GK 전략연구원 주최로 청소년에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꿈과 도전을 고취시키기 위한 청소년 통일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GK 전략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휴먼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또 대학생들과의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통일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 의지, 열정을 가지도록 청소년 통일 콘서트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강연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성과 감성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열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접근도 동시에 했습니다. 한영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통일 콘서트는 북한 인권과 통일의 비전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통일을 주제로 한 문화 공연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한영외고 재학생을 비롯한 800여 명의 학생들은 북한의 인권 실상과 통일 비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중학교에서도 통일 교육을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은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들으면서 되게 통일이 꼭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의 강제 소환? 그거를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파서 좀 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교수님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꼈고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분들이 노래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가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아서 슬펐고 북한의 중국의 강제 소환 문제들을 보면서 많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윤희 현장 이영아입니다. 통일부 대학생 상생기자단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상생기자 통일톡톡입니다. 오늘은 박상준 기자가 들려주는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통일 이야기. 통일 상혈지사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상생기자단의 박상준 기자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일 상혈지사, 즉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통일 이야기를 하나씩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바로 통일 상혈지사입니다. 오늘은 통일 상혈지사의 그 첫 장, 소통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모습의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여기 보편적이지만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랑을 했거나 북한에서 나와 사랑을 한 사람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사랑이라는 주제에서는 우리와 다를 것 없지만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러브스토리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대중가요를 흥얼거리며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북한의 99.9%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바로 땅의 경계도 마음의 경계도 사라진다는 북남살롱에서 이들의 연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북남살롱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북한에 살고 있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청춘 남녀들이 홍대 한 카페에 모였는데요. 먼저 북에서 온 한 여인의 러브 액츄얼리 함께 들어볼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친구가 하는 게 모든 게 좋았고 엄마가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책을 채시고 하시는 애가 그 친구를 좋아하지 말래요. 그 친구는 월남자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만 해도 제 신분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고요.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그 사상이니 정신이 그런 것까지 떠나서 사랑할 용기는 안 났어요. 그래서 고백은 안 하고 그냥 그 친구는 집에 갔고 저는 저의 삶을 찾아서 왔을 때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사랑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많이 2002년에 탈북한 이정민 씨는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통해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보다 쉽고 편안하게 나누었는데요. 강연 후 청중들은 수많은 질문 세례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북 남자들의 성향 차이에 관심을 보인 한 참가자에 대한 이정민 씨의 답변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에서 남자들 만나보니까 그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북한하고 비교하면 비교적 평등적인 거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 남성들은 되게 여성을 많이 배려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성들은 통일되기는 다 시집을 다 취해야 돼요. 통일되면 가기 어려워요. 한국 남자는 인기 있기 때문에 다 데려갈 거고. 북한은 여성 비율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성들이 시집 못 가는 비율이 많은데 남성들은 거의나 장가를 다 가요. 근데 여기는 틀리잖아요. 여자 편을 통해 폐쇄적인 북한 체제의 특성을 잠시나마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남자 편을 맡은 김건우 씨는 사랑이라는 감정이나 연인들의 이야기는 모두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 남성들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편견이 없기를 당부하게 되는데요. 그럼 북에서 온 남자가 들려주는 북한 남자 사용 설명서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에 중국 심양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썬양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제가 우연히 이렇게 또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중국 소년을 한 분 만났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소녀였는데 굉장히 이뻤어요. 제가 오해를 한 게 이 친구가 나를 안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런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남자로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고 남자로서 여자한테 차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차사.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없으니까 또 그립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같이 했던 그 기억이 자꾸 생각이 나고 심지어 버스 타고 가더라도 어디를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뭔가 그때 상황이 이제 재현이 되면 그 친구가 우연히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 남자들이 특히 이제 연애를
할 때 잘 이제 남한 여성분들이 북한 남자 하면 이제 무뚝뚝하고 연애를 안 하고 그게 어쩔 수 없이 북한 남자들이라는 게 그런 약간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살아왔고 또 연애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자존심도 나름 또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악해서 아니면 뭐 누구를 대할 때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못하다 해서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니까 오해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북남살롱의 가장 큰 수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동질감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 통일의 또 다른 열쇠인 것 같습니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 그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서로 어느 만큼 알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통일의 주역이 될 텐데 젊은 친구들과의 동질감, 그러니까 서로가 남북 간이 남남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연애인 것 같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생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아름다운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곳에서 우리 서로가 이제 하나 돼서 웃고 떠들고 이것이 이제 통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그 통합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애틋함이라든가 그런 아픔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최소한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제 모이게 되었고요. 미국에서 있었을 때 그 북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무쇠에서 진짜 불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 공부하다가 미국 사람, 북한 사람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북한 사람 그리고 통일 도와주고 싶어서 한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지금까지 북의 청춘 남녀들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주 다르면서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랑 이야기죠.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북에서 온 청춘들도 남쪽에서 사는 친구와 해외에서 온 친구까지 모두의 바람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북의 통일. 이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통일 이야기인 진정한 통일상열지사가 아닐까요? 또 다른 통일상열지사로 찾아뵙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만의 통일상열지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실시한 통일인식 여론조사 결과 20대의 34.1%가 통일 이후 국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통일 준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일 텐데요. 통일교육원에서 준비한 영상, 우리의 선택은 통일을 보며 통일 비용, 분단 비용, 통일 편익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통일을 하려면 이렇게나 많은 돈이 들어? 차라리 통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그치? 얘들아, 너희들 뭘 보고 있니? 아빠, 통일이 되면 그냥 좋은 거 해주면 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너무 우리 나만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것 좀 보세요. 너희들 통일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민아, 지민아, 혹시 그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이지만 막상 시작하려니까 겁이 나거나 엄두가 안 나 미루고 있는 일은 없니? 시민아, 이번 방학에는 우리 꼭 배낭여행에 도전하는 거다. 그래, 이번엔 꼭 가자. 그래서 세계 곳곳의 멋진 나라들도 만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도 마음껏 만드는 거야. 와, 생각만 해도 떨린다. 근데 채민아, 한 번도 못 가본 곳인데 위험하진 않을까? 돈도 많이 들겠지? 방학 때 가려면 지금부터 매일 용돈을 아껴 저축해놔야 되는데. 그러게, 나 이번 달 용돈 벌써 다 썼는데 막상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준비할 게 많냐? 유민아, 가면 정말 좋긴 할까? 생각보다 별로면 어쩌지? 글쎄,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안 가봐서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도 이제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태산인데 우리 그냥 대학생 되면 갈까? 당장 안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데 뭐. 안 그래? 사실은 전부터 채민이랑 세계 배낭여행 가자고 목표를 세웠는데 아직도 계획만 하다 말아요. 그래, 너희들이 막상 배낭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처럼 어쩜 우리는 그저 그냥 막연한 두려움과 당장 나와 상관없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통일을 미루고 있는 건지도 몰라. 또한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에 통일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도 갖고 있지.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해. 우리가 분단 상황에 익숙해져서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는 60년 넘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바로 분단 비용이지. 분단 비용이요? 꼭 6.25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남북한의 대립과 북한의 도발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일이 뉴스에 나올 때는 정말 무섭고 슬퍼요. 같은 민족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새삼 우리나라가 아직도 평화로운 나라는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맞아.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휴전 중인 상태야. 그래서 한국은 국가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돈을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어. 전에 한국의 병력이 65만 명이나 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북한은 2배 정도 되는 119만 명이고. 저도 언젠간 그중 하나가 되겠죠. 녀석. 그래, 이처럼 우리가 분단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이나 국방비를 쓰는 것도 분단 비용의 일부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분단 비용이 훨씬 더 크지. 외국에서 우리 경제를 평가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컨트리 리스크야. 컨트리 리스크요? 나라의 위험이란 뜻인가요? 그래, 우리 경제 상황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일컫는 말이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분단에 따른 남북 간 긴장 상황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의 불안정한 남북관계의 상황은
국민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 하지만 통일되면 서해 교전 같은 북한의 도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도 없어질 테고 북핵 문제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이 개입하는 일도 없어지지. 결국 비교해보면 통일을 치러야 할 통일 비용보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분담 비용이 더 크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통일은 비용이 들더라도 엄청난 이익과 혜택을 우리에게 갖다 줄 거야.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지. 어쩌면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손해에 전전긍긍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아빠, 그럼 통일이 가져다주는 편익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먼저 통일이 되면 국방비나 병력을 줄일 수도 있을 거고 불필요한 외교적 경쟁 비용도 사라지겠지. 그럼 이 비용들을 교육이나 사회복지 부분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 우와,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지겠는데요? 그럼 전 군대를 안 갈 수도 있겠네요. 만약 가게 되더라도 복무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겠지. 아빠, 또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국토와 인구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단다. 현재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통해 인구 8천만에 가까운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거지. 게다가 또 지리적인 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니? 국적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해외 수출은 항상 바다와 하늘을 통할 수밖에 없어. 바닷길을 통해 부산항에서 유럽까지 가는 데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단다. 그렇게나 오래 걸려요? 하지만 통일이 되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18일이면 충분하지. 바로 철도 운송을 통해서 말이야. 철도는 해상보다 수송비도 절반 정도로 절감되고 훨씬 효율적이거든. 우와, 멋지다. 또한 북한의 국토를 이용해 북한과 가까운 중국, 러시아 등 북방 지역으로 교통망이 연결되면서 물류 비용이 절감되지. 이런 물류 산업 발전은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란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이제 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거야. 우와, 철도를 타고 러시아, 유럽까지 간다니 정말 꿈만 같다. 저랑 채민이의 꿈인 세계여행도 철도로 가능하겠는걸요? 그렇겠구나. 그리고 통일이 되면 대륙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외국 취업 기회도 지금보다 훨씬 넓게 열리게 될 거고,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통일 한국에서는 너희들도 더 큰 꿈을 꿀 수 있겠지. 우와, 대단하다. 말만 들어도 우리가 선진국인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란다.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지. 약 7천조 원에 달하는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북한의 인력을 활용한다면 통일 한국의 성장은 아마 무얼 상상하는 그 이상 아닐까? 저는 신문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가로 존재하는 한 이 이상의 경제적 발전은 어렵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통일이 되면 해결이 될까요? 그건 우리 내수 시장 기반이 약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될 때 국내 경제의 타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경기 변동이 심해지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단다. 수출 경쟁력 못지않게 내수 시장을 통한 경제 성장도 중요하거든. 하지만 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산업이 발전된다면 다시 우리 상품에 대한 구매력 증대로 나타나겠지? 그럼 국내 소비와 생산 규모도 더 커지게 되니까 기업은 튼튼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지. 우와, 멋지네요. 이 모든 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미래 예상은 결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야.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한반도의 통일은 위험보다는 기회 요인이라고 말했는걸.
만약 통일이 되어 북한이 개발될 경우 203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3천 달러가 넘을 테고 2050년에는 거의 9만 달러에 가까운 국민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 와, 정말 통일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군요. 게다가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진단다.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 국가가 될 테니까. 또 국가 위험도가 감소하면서 한국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도 상승하게 되겠지? 우와, 통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들어서겠는데요? 그럼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강대국이 된다는 점 분명하단다. 유민아, 채민아, 통일은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야. 먼저 분단으로 훼손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지. 더 이상 탈북한 북한 동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 또한 통일은 대한민국의 100년, 100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뿌리를 다시 찾고 미래 세대에게 부강한 국가를 물려주는 것이지. 또한 지금과 같은 남북의 분단은 북한 동포 2,400만을 힘들고 열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거든. 아,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게요. 어쩌면 모두 내 친구들이고 친척들일 텐데요. 그렇지.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이산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된단다. 이처럼 통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이란다. 아빠, 우리처럼 분단되었다가 통일이 된 독일도 통일로 많은 이익을 봤었나요? 그럼 통일 편익은 독일을 예로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독일은 통일 직후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통일 전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됐지. 동독 재건을 위한 투자는 독일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지. 통일 이후 독일은 지금까지 줄곧 EU 내에서 가장 높은 GDP를 기록하고 있어. 2011년 세계 4위, 3조 2,805억 달러. 흔들림 없는 세계 5대 경제대국이지. 우와, 통일이 그렇게나 큰 성장을 가져다 줬어요? 게다가 대외적으로도 완전한 주권 국가로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목소리와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어. EU와 G8의 의장국을 수임했고 세계적인 ODA 국가이기도 하지. 결국 독일은 통일을 통해 세계 경제와 정치의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한 거야. 아, 부럽다. 독일은 꼭 우리가 참고해야 할 역사적 사례네요. 정말 아빠 말씀을 들으니까 통일은 반드시 우리가 이뤄야 할 과제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통일을 감당해낼 능력이 있고 말고. 우리는 먼저 받는 나라에서 먼저 하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잖니. 게다가 G20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스포츠에서도 전 세계를 감탄시키고 한류 문화로 전 세계를 휩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우리가 가진 힘은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통일은 당연히 오는 게 아니란다. 우리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마음으로 다가가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또 하나의 준비는 바로 통일 비용이란다. 실제로 통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너희들에게는 아직 통일이 막연한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통일은 결코 먼 일이 아니란다. 어쩌면 바로 너희들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인 세대일지도 모르지 않니?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는 역사를 말이야.
옛날 어머니들이 어려운 때를 대비해 쌀과 돈을 항아리에 모아뒀단다. 우리도 이제 통일을 대비해 통일 항아리를 하나씩 만들어 보면 어떨까? 통일은 작은 준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말이야. 네, 좋아요. 빵 하나씩 덜 먹으면 되죠. 저도요.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 생각하면 되죠. 통일이 되면 남북 국가대표로 이루어진 통일한국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쓰는 걸 꼭 보겠어. 정말 모든 국민의 가슴이 뭉클해질 것 같아. 제일 먼저 금강산과 백두산을 가봐야지. 그리고 대륙 횡강열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떠나는 거야. 와, 신난다. 통일이 되면 북한 명승 고족과 천혜의 관광지로 꼭 한번 가족 휴가를 가야지. 어머니의 고향, 그동안 가보지 못한 고향을 내 아이들과 꼭 한번 가봐야지. 나는 밴드부니까 이번 축제 때 통일 기원 노래를 만들어서 연주할 거야. 친구들과 통일 기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야. 그럼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겠지? 난 블로그에 통일을 주제로 웹툰을 그릴 거야. 통일을 주제로 시나리오를 써볼 거야. 청소년 시나리오 공모전에 채택되면 영화도 만들 수 있다고.